여러분, 범성공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을 정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좀 늦었는데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장을 제가 엑셀을 정리하는 걸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엑셀이 전반적으로 빨갛다 그러면 시장이 좀 좋았구나 라고 보면 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로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보이죠. 우리 연초 대비해서 이제 드디어 양시장이 둘 다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오르면서 말이죠. 거래대금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양매수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어왔냐? 여기 좀 봐야겠죠. 이제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에 빨간색이 굉장히 많죠. 이 빨간색이 들어온 게 양매수인데 전반적으로 양매수 업종이 굉장히 많았고 하락 업종도 별로 강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1% 이상 하락 업종이 하나밖에 없었고 이 하락 업종도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 업종입니다. 여기 시가총액 규모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코스피가 2183억이잖아요. 이게 3억, 그러니까 0.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없는 업종만 크게 하락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 전기, 전자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의약품이 굉장히 강한 것도 이제 특징적이었습니다. 3.8%나 올랐어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수급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 기관의 수급이 드디어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기관의 수급이 드디어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 전반적으로 강하게 순매수한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이 거의 3천억 가까이 순매수한 것도 좀 특징적이고, 아까 코스피에서 이 의약품 업종이 1등이었는데,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제약 업종이 굉장히 강했다. 얼마 전에 제가 방반바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산과 바이오, 반도체, 이게 돌아가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금 국면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업종 테마를 이제 차분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테마를 보면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어요. 줄기세포 9.7% 올랐죠. mRNA, 바이오시밀러, 그다음 제약, 치매, 면역항암제, 전반적으로 강세 테마에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게 특징적이고, 여기 보면 HLB가 22.17% 오르면서 지금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 그래서 HLB가 왜 올랐는지를 좀 볼게요. 보면 PBM이라고 있는데 이 PBM이 뭐냐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시장이 좀 달라요. 미국에는 리베이트가 합법인데 요 PBM은 처방약 급여를 관리한 업체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죠. 타 보험사를 대신해서 제약사와 약가 및 이제 리베이트 논의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논의된 걸 기반으로 해서 약국에서 처방 가능한 처방집을 관리해서 제공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PBM에 PBM이 이 신규 약에 대해서도 이 약이 이제 신규 처방이 되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처방집을 관리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HLB의 세라닙이라고 요 간암 치료제인데 이 간암 치료제가 5월 중에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FDA 허가 결정 시한이 5월이기 때문에 요때까지 결정이 되는데 지금 PBM인 옵텀 RX 그리고 이제 서브유 RX 요 두 개가 곧 시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명단에 요 리보세라닙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다? 리보세라닙이 FDA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약이 허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붙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강할 수밖에 없었다. 전반적으로 HLB 관련된 주들이 HLB만 붙으면 그냥 올랐어요. 이 HLB가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RNA 관련된 테마도 보면 전반적으로 바이오들이 굉장히 HLB를 기반으로 해서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좀 쉬니까 이번에는 HLB가 치고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올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강했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강하긴 했는데 ISC는 지금 ISC가 이 반도체 테스트할 때 소켓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러버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NDR을 돌았는데 실적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분기 실적도 좋았고 향후의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HBM 쪽으로 자기들 테스트 소켓이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18.5%가 올랐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코도 HBM 관련주로 이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환기 종목이거든요. 근데 환기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FNS테크 같은 경우에는 KC테크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CMP 공정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이거 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웨이퍼를 간다고 했었는데 이 CMP 공정도 지금 최근에 HBM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올랐습니다. 이런 게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된다. 그리고 하락 테마는 아까 전반적인 업종에서도 보였지만 하락 테마가 전반적으로 강하지는 않았다. 이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코스피는 지금 2일 연속 올랐다. 여기 특징적이고, 그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다 올랐는데, 지금 기간 보시면, 기간 수급이 대형주 쪽에 많이 몰렸죠. 이게 이제 금투를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금투는 일반적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종목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네, 소형주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했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의약품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 의약품 쪽에서 보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 유한양행도 5%, 한미약품도 5%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미약품이 이제 M&A 이후에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다시 반등을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반적으로 기계 업종도 괜찮았고 방산도 지금 죽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LIG 넥슨이 지금 4조 원 돌파했죠. 여기도 이제 MSCI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올 수 있을 만한 시가총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월스트를 보면 이제 전기가스 업종이 좀 부진한 모습이 보였다. 이게 특징적이고 코스닥을 보면 이게 지금 고무적인데 코스닥이 13일 연속 기간의 순매도를 뚫고 드디어 상승을 했어요. 이게 이제 드디어 반등이 나왔고 3호의 순매도와 금투의 순매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순매수로 전환하기 시작해서 조금 이제 돌아선다고 하면 코스닥은 굉장히 불장으로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보였잖아요. 코스닥에서 기간이 도니까 바로 1% 이상의 상승을 보였죠.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기간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약이 굉장히 강한 게 보였고, 다음에 엔터 쪽도 지금 코스닥 쪽에서 좀 보이는 게 반등이 보이는 게 심상치가 않다. 이게 좀 느껴집니다. 코스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바이오 굉장히 강했고, 바이오 강했고 그런 모습이 보이죠. 2차 전지는 살짝 쉬어갑니다. 네. 그 종목을 봐도 탑30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제 바이넥스도 있고 홈캐스트도 지금 바이오 관련이고 HLB 대화제약, 그다음에 HLB 이노베이션. 지금 이노메트리는 2차 전지 장비 쪽인데 여기가 삼성 SDI가 어제 이제 전고체나 이런 거 발표잖아요. 전고체랑 4680 한다고 발표했는데 전고체 관련된 장비로 좀 주목을 받은 것 같고 ISC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 근데 제약 쪽이 전반적으로 상승 업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게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종목도 당연히 종목이 상승하다 보니까 신고가 종목도 늘었다. 이게 보이고 이게 지금 제약 쪽에서 새롭게 신고가가 들어오는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오지 않았던 종목들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이 바이오 제약 쪽을 좀 관심을 더 두어야 된다. 라는 게 느껴지고, 얼마 전에 이제 대규모 시설 투자를 공시했던 옵투스 제약이 이제 신고가로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전반적으로 기관은 아직도 반도체 쪽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FNS테크 아까 디스플레이였지만 이게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반도체가 지금 6개 종목이 들어왔잖아요.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크다. 이게 보이는 거고, 가온전선은 지금 오늘 재령전기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수급은 안 잡혔는데 재령전기가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 재령전기가 전반적으로 AI 서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 수급이 증가하니까 마찬가지로 전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변압기 이후에는 전선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온전선도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이제 어제와 다르게 외국인의 수급도 이제 강하게 매수한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반도체에서 디자인 하우스인데 디자인 하우스가 어제 이제 암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역시 9%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오늘 좀 늦었어요. 이거 표를 다시 만들어 보느라고. ADR 지표인데 ADR 지표가 뭐냐면 상승 종목에서 하락 종목을 나누고 요걸 20일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ADR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지수가 빠졌다고 해서 반드시 ADR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20일, 이게 새롭게 들어온 날이고, 21일, 그러니까 20일 전에 이 빠진 날, 요거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나가 중요한 거잖아요. 보면은, 오늘은 이 지표가 149였고, 이 빠진 날 보면 43이었으니까, 43이 빠지고 149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죠. 평균 높여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55가 빠지고 130이 들어왔으니까 평균 높여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것도 대충은 보인다는 거죠. 그거 때문에 이제 갖고 와봤고,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 봤고, 보시면 지금 코스피가 요 2월 6일 이후에 지금 3일 연속 오르면서 강세를 굉장히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표가 이제 200 이상까지 올라갔었고, 코스닥도 지금 앞으로 내일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지금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게 이제 빠지기 시작할 거잖아요. 많았던 것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ADR 지표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DR 지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에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ADR 지표가 이 강세가 장이 있었던 것들이 빠지면서 평균적으로 AR 지표가 빠지기 시작하면 아, 이제 시장은 진짜 바닥을 잡기에 편해지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은 크게 걱정할 건 없겠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표를 정리했고 이렇게까지 보여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ADR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5.3대 요 구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지나치게 불장이 아니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요게 떨어진다 그러면 뭐 70대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70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 구간 그러니까 이게 웬만 이제 시장에서 그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위험이 크게 불거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60m로 이렇게 떨어지는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70m로 간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을 재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21선을 정확하게 반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코스닥 ADR도 지금 이제 70m로 70까지 간다 그러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간다 그러면 오히려 지수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위로 더 뻗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